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통정책자금 손에 잡히는 정책자금의 BJ 빅머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침 일찍인데 오늘 예상외로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요즘 좀 날씨가 다시 조금 더 풀려서 다행히 춥지는 않은데 음, 어, 어떻게, 새해 들어서 또 처음 인사드리는 건가? 네, 여러분, 신정이라고 하나요? 신정이라고? 그렇지. 네, 신정,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 우리는, 뭐, 구정이란데, 구정이란 말은 원래 맞는 말이 아니죠. 원래는 그, 설날이라고 하나요? 그날을? 그래서, 설날이 1월 달 말인가? 2월 달에 있죠. 날짜가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날짜, 요일 개념이 요즘 없어졌어요. 매일매일 막, 정신없이 하루가 잘 가고, 벌써 지난주 목요일이, 방송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요. 뭐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창 좀 잘못됐네. 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주일 동안, 바쁘게 지내셨나요? 연초가 되고 그래서 그런가 좀 뭐, 근데 별로 그닥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어, 일주일이 후딱 가고, 이게 나이를 먹을 때마다 점점 시간이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이라 그래봐야 뭐 한 10년 전이지만, 그래봐야, 그때는 뭐 일주일이, 그닥 그렇게 빨리 간다는 생각을 못하고 너무 지겨웠던 것 같은데, 한 달도 잘 안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정말 시간이 빨리 가고, 제가 여기 한국기술개발협회에 와가지고 교육받았던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제가 참 재작년이 됐네. 2015년 2015년 연말에 굉장히 좀 답답했던 그 시기에 이 한국기술개발협회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 시간 아, 그때가 정말 까마득하네요. 그게 엊그제 같거든요. 금방 얼마 안 됐었는데, 음, 제 방송이 조금, 약간 좀 지루하고 그렇죠. 좀 진지하고 너무 그래서 좀 재밌는 거 하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수학과에 할 때는 개그 콘서트 이런 거 꼭 챙겨보고 막 따라하고, 성대모사도 하고, 물론 뭐 별로 비슷하진 않지만 그런 것도 좀 따라하고 해가지고 애들 좀 재미있게 해주려고 많이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요즘은 텔레비전이고 뭐 인터넷 뉴스 뭐 이런 거 볼 시간이 없어요. 그거 따라하고 뭐 요즘 동향 파악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하루가 잘 갑니다. 너무. 물론 약간의 이제 적응이 조금 되어 가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게을러지는 면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이거 큰일이네요. 다시 좀 부지런해져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또, 한 해 또 마감 또 잘 하시고, 2017년도 여러분 좀 목표 같은 건 좀 세우셨나요? 예, 라디오 뉴스 차를 타고 다닐 때 제가 97.3MHz를 많이 듣는데, KBS 1 라디오인데, 거기에 보니까 새해 어떤 계획을 잡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꼭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에 관한 목표를 한 다섯 개 정도, 절반, 뭐 보통 목표를 10개 정도 하시니까 한 다섯 개, 그리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다섯 개,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일 다섯 개, 이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의 목표를 잡고, 1년을 좀 살아가면, 뭐 1년 12달이니까 목표를 꼭 10개 말고 12개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새해 목표도 좀, 천천히 한번, 아직 설날까지는 시간이 또 있으니까 좀 천천히 2017년에 대한 목표도 좀, 세우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신없는 나머지 오늘 방송도 좀 약간 지난주와 비슷하게 얼렁뚱땅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확인을 못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볼 내용은 표준에 대한 인증, 평가, 표준에 대한 인정, 평가, 인증 뭐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내용이. 그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국가기술표준원이라는 데가 있네요. 국가기술표준원. 우리가 사이트 볼 때 이 끝에 창에 go.kr 이렇게 나오면 국가기관이죠. 그죠? 국가기관 아닌 곳은 다른 사이트를 쓰게끔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요거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요즘 파밍 사이트가 이런 것들을 막 만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마 도메인은 바꾸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도메인 확인 꼭 하시고 국가기술표준원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표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도 정신이 없네요.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무조건 거의 최고의 표준은 KS 마크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왼쪽에 보시면 요 뭐 광고 팝업창 밑에 왼쪽에 보시면 국가표준 KS 마크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술 규제 대응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제품 안전이 KC 마크라고 있네요. 우리가 무심결에 상품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LED 등이나 뭐 이런 거 보시면 KC 마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인정기구가 있어요. 인정기구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 평가 인증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인정기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인정기구. 같이 한번 보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인정기구가 두 군데가 있네요. 보니까, 한국인정기구, 콜라스, 그 다음에 한국 제품인정제도가 있네요. 이게 KAS. 그래서 이 콜라스가 인정을 해주는 그 기구, 즉 여기서 이제 평가나 제품을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을 인증을 해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콜라스에 등록이보다 이제 허가를 받은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평가를 해줘요. 어려운 내용 하니까 다들 그냥 출근하러 가셨나 보네. 아무튼 이런 인정기관에서 이제 시험 성적서, 교정 성적서, 검사 성적서, 뭐 제품 인증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콜라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 한 500여 개 봤더니 인정기구로 해서 평가 기관이 뭐 여러 개 있더라고요. 한 500여 개 가까이 있더라고요. 1000개였나? 500개 같은데? 500개 정도. 요런 게 있고, 또, 평가 인증을 보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저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이제 많이 가끔씩 문의 오는 게 이 NEP 같은 거예요. NEP. 인증 이런 것들은 굳이 뭐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R&D 과제 할 때 보면은 나와 있어요. 뭐 시험 성적서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 뭐 그런 뭐 추천기관 같은 뭐 그런 게 한 50여 개 가까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돼도 여러분들 거기 아까 얘기했던 그 인정기구 확인을 하셔서 받으셔도 되는 거니까 뭐 굳이 그런 것까지 기억하지 마시고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국가기술표준원. 그 다음에 인증, 평가 인증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NEP, New Excellent Product라 그래서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여기 보니까 인증 제품에 지원을 해주는데 공공기관 20% 의무 구매. 그렇죠. 이제 콜라스는 평가 기관이에요. 그래서 콜라스가 기구고 거기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평가 기관들을 허가를 뭐 이렇게 해줘서 그 기관이 가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나 봐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일단 그거 넘어갔고 NEP 다시 보면 NEP가 공공기관 20% 의무 구매가 되어 있고 우수 제품 등록 시 또 가점의 혜택이 있어요. 조달청에.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는 또 우선 구매 대상이 되고
또 거기다가 기술 우대 보증 제도라 그래서 기술 심사를 아예 면제해줘요. 이 제품에 의해서. 그리고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 금융 지원으로 해서 이제 이 큰 우리나라 이제 은행들, 네, 돈 많은 은행들,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네, 이런 데서 기술 금융을 지원해주고 중소기업청에서도 또 이번에 나온 중기청, 예, 그 중소중견 기업, 네,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그 중에서 이제 그 기술혁신 개발 사업, 네, 중소기업청 기술혁신 개발 사업에 가점도 부여가 되고요. 뭐 입찰 보증, 계약 보증 뭐 이런 거에서 또 우대 지원. 거기다가 또 상도 주네요. 신기술 실용화 정부 포상 대상 뭐 이런 상도 주고. 그래서 혜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에 반해서 또 NET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NET, 네. NEP는 제품인 거고 NET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신기술 인증 마크, New Excellent Technology.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것도 또 똑같이 NEP나 NET나 뭐 큰 차이 없이 똑같이 이런 어떤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연한이 있더라고요. 연한이 몇 년 동안 이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여기 있네. 인증 유효 기간 3년 이내 인증 유효 기간이고 1회 하나야 3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총 인증이 유효되는 기간이 6년 정도 되는 거네요. 6년 정도. 그리고 연장 신청은 여기 또 주의사항이 있네요. 인증 기간 만료 4개월 전에 해야 된대요. 그러면 2년 6개월 2년 6개월이 아니라 2년 8개월 되겠네. 2년 8개월 정도니까 2년 반 2년 반쯤에는 꼭 연장 신청 준비를 네, 최소한 네,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네. 실제로 인증 유효기간 3년 이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이거 연장 부분이 있으니까 2년 6개월이라고 해야겠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증 신청 접수는 여기 이제 사이트 넷마크라고 NET 마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공고하여 접수. 이게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이게 공고를 해야지만 하네요. 그럼요. 저 다 몰라요. 네. 제가 다 알고 있으면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겠어요? 네. 저 지금 유럽도 돌아다니고 뭐 그러고 있을 거예요. 네. 모르셨다가 지금 보는 거 맞습니다. 네, 모르셨다가 지금 보는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보자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심사 및 평가 비용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네요. 보니까 네, 서류 면접 평가 심사 비용은 20만 원. 그리고 현장 확인은 50만 원. 아무래도 출장비가 조금 더 이제 가산이 돼서 이제 현장 확인하는 심사는 50만 원인가 봐요. 그 심사 분야는 6개 기술 분야의 24개 전문 분과위원으로 구성. 네. 이게 언제부턴가 우리는 좀 어떤 그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집중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물론 제가 미국에 갔던 것 뭐 한 5년 전, 5년 전 아니구나. 15년 전? 네, 한 15년 전에 제가 미국 갔었는데, 물론 연수 겸 해가지고 갔었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보면, 그때 미국에서는 보면은 우리나라는 되게 뭐 어떤 학과 제도가 굉장히 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개편이 되고 전문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공립대, 국공립대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학교가, 그때 당시만 해도 국공립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이 갔었죠. 그닥. 네. 근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는, 국공립대가 강화되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등록금 물론 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국공립대를 많이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런 학과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점점 통폐합이 아니라 융합이죠. 융합 조화 이런 컨소시엄 위주로 이제 이런 학과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멍청한 너무 늦어 정책이.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이 세계에 발맞춰서 뭐 꼭 세계 발맞춘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들 참 똑똑한 사람 많거든요. 근데 똑똑하면서도 약간 이기적이고 네, 사기치는 놈들도 많아가지고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전문화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솔직히 전기전자 뭐 이런 분야를 뭐 한다고 쳐도 전기전자에 뭐가 들어가요? 하드웨어가 들어가잖아요. 전기전자라는 부분은 솔직히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학문인데 그런 기계 관련된 것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기계만 하나? 그럼 제품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하드웨어라는 게 뭐가 들어가요?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재료에 관련된 것도 같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특성이라든지 또는 호환이라든지.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전문화가 되니까 이게 좀 고립화가 되었다 그래야 되나? 이런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립화가 된 것 같아서 수준들이 참, 네, 안타까운 것 같아요. 똑똑한데 괜히 고립화된 공부만 자꾸 해가지고. 예,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요. 이걸 제가 이거 상세하게 하는 내용들은 추후에 이런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런 좀 집중화를 해서 할게요. 오늘은 개략적으로 그 국가기술표준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인정기구하고 인정제도 받고요. 평가인증. 그 다음 또 특이하게 뭐 이런 GR 인증이 있어요. 예, 우수 재활용 제품 품질 인증. Good Recycled Product라고 해서 이것도 NEP 같은 인증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닥 그렇게 어떤 뭐 혜택은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네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증에 이게 국가 인증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증이나 이런 거에 이제 궁금하시면 이제 여기 들어와야겠죠. 국가기술표준원에 들어오셔서 여기 전화해야 돼요. 여기 표준 콜센터 있잖아요. 1381. 네, 요즘에는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응대가 좋으니까 또 여기도 있네. 예, 개별 인증 받는 거는 여기 043. 이게 지방에 있나 봐요. 이게 충북 음성군. 예, 여기 국가기술표준. 그러네요. 별풍당당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또 GR, GS 등, 그죠. 굿소프트웨어, GS 인증 조달 심사 시 필요한, 네. 근데 웃기는 게 제가 GS 인증 있는 회사에, 네,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GS 인증이 좋다고 해서 받아놓고, 조달청엔 등록 안 한 참 그런 대표님도 있더라고요. 이해가 좀 안 돼요. 근데 현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뭐 인증이나 이런 거 있어도 어, 그런 걸 갖고 뭐 어떻게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혜택을 보는 거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오히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컨설팅 일을 하면서 참 많은 그런 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저는 굉장히 그 좀 이렇게 딱딱 맞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서 당연히 그렇게 하면 그거에 대한 뭐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이 기업을 운영하는 이 대표님이나 또는 그 회사 같은 경우 기업들은 그렇게 연관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뭐든지 다 그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증이라는 부분을 보실 때, 네, 이 인증 국가 인증이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뭔가를 좀 해주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지방 여기 인증산업진흥과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인증이 있네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사이트를 같이 연극해 볼게요. 특이한 사이트. 네. 이 나라 표준 인증이라고 있어요. 이 나라 표준 인증. 네. 인증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사이트도 standard.go.kr 이라고 해서, 좀 제가 봤던 것 중에 지금 특이하게 본 인증이 하나 있는데, 이 인증이라기보다는 TBT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TB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대응하는 건가 봐요. 어떤 기술적인 대응을 인증으로 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인증이 있으면 여기에서 아마 검색을 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S도 인증이지만 이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인증기관을 조회할 수 있고 또 인증업체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인증에 대한 내용들 법 규정 이런 것들 네. 여러분들 뭐 이런 컨설팅 일을 하실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나라 표준 인증 포털 사이트 여기 이제 이 나라라고 하는 게 이게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게 국가 브랜드라서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랬습니까? 표준 인증 검색이, 아, 키스티라고 하는 데서도 했었다가 지금은 이렇게, 이 나라 표준 인증 여기서 하네요. 국가기관 사이트가, 제가 정말 많이, 물론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여러 개를 들어가 보면 정말, 무슨 거미줄처럼 되어 있어요. 네, 체계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권한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구분도 없고, 그나마 요즘 최근 들어서 좀 정리가 된 데가 그 기보 사이트, 기술보증기금하고 그렇죠, 이노비즈 협회 사이트가 조금 그나마 좀 체계가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이 표준 인증 관련돼서도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 표준 인증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인증 제도 관련돼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국가 표준 관련돼서 뭐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찾아보시는 게 이 국제 표준이잖아요. 네. 제일 흔하게 많이 보는 게 뭐예요? ISO, ITQ인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여기 ISO에 관련된 인증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되는데 엄청 많아요. 네. 이 국제 표준 ISO 인증을 보면 어마무시하게 많죠. 이게 아마 미국 거인 것 같아요. 미국 거 ISO는. 네. 모르긴 몰라도 그 다음에 이게 국제 표준이니까 뭐 미국 건 아니고 스탠다드겠죠.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얼저니제이션 해서 국제 표준 기구. 그다음에 이제 유럽 E가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국제 표준 IEC라고 하는 또 이런 인증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아마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가끔씩 많이 보는데 IE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TC 마크가 이제 TC가 위원회구나. 코드 번호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특이하게 돼 있어요. 네, 가끔 본 게 이거 ISO/IEC 뭐 이런 인증. 그래서 이게 아마 유럽인 것 같아요. E가 유럽 맞을까요? 모르겠네. 네. 저도 확인 안 해봤어요. 네. 여러분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 검색을 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이런 내용.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죠. 네, 세 가지인가? 두 가지. 여기랑 하나 더, 한국표준협회. 세 가지를 보시면 조금, 네, 연관관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봤던 게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처음에 봤던 게, 한국표준, 예. 국가기준표준원. 국가기준표준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라 표준, 이 나라 표준 인증. 이렇게 두 개. 우리나라 거는 여기 두 개랑 하나 더 표준 협회가 있어요. 표준협회. 한국표준협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세 가지. 표준에 관련된, 인증에 관련된.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세 가지 뭐라고요? 국가기술표준원, 그리고 이 나라 표준 인증.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게 한국표준협회. 요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세 가지. 네,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많죠. 내용이. 네, 어마무시해요. 네, 저도 이거 다 못 봤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도가 있으면 보니까 전부 다 협회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협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협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국가기준표준원 맞나요? 한국 기준? 한국, 아무튼 세 개, 세 가지가 있는데, 다 모르시겠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한국표준협회에 들어가시면, 요 표준에 관련된, 인증에 관련된 요런 내용들, 해서, 이런 것들 다 나와요. 여기 이제 뭐 심사 신청하는 거, 뭐 기본적으로 KS 제품 있고요. 밑에 보면 뭐 ISO 9001, 14001, 뭐 TL, IS, TS, 뭐 기타 등등, 네, 엄청 많아요. 보니까 네, 이런 인증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조금 특이했던 인증이 하나 있어요. 특이했던 인증이 뭐냐면, 저는 여태까지 이 인증이 인증이 여기 아니구나. 이 인증이 인증 메뉴 국가 인증인 줄 알았어요. 인증이. 근데 이게 여기 있다. 인증이 이런 인증이 또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인증에 관련돼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게 있어요. 한국표준협회 사이트에 보니까 민간 인증이 있어요. 민간 인증. 여러분들이 아마 그 마트에서 물건 살 때 가끔씩 보던 마크일 거예요. 그래서 로하스라고 하는 마크가 있는데 이게 아마 친환경 뭐 관련된 뭐 마크인데 이게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이 국가 인증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냥 민간 인증이었어요. 근데 이런 인증도 굉장히 이거 브랜드 이미지 좋잖아요. 로하스. 네, 로하스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제품은 좀 신뢰할 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국가 인증보다 조금 더 이건 인지도도 좋은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숨쉬기 좋은 공간 인증 뭐 아직 좀 네, 미흡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으뜸 상품 가끔씩 보고 우수 그린 비즈 인증 네. 어 저는 그 이노비즈 그다음에 메인비즈 그리고 우수 그린비즈 했을 때 우수 그린비즈도 국가 공인 인증인 줄 알았더니 이건 민간 인증이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 중소기업청하고 이게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네. 중소기업 그린넷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보시면 우수 그린비즈에 관련된 건데 솔직히 공기관 사이트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근데 물론 좀 많이 복잡한데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막 복잡하고 많고 뭐 이렇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우리한테 해당되는 내용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중진공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승 그린비즈 뭐 이렇게 배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뭐 또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라는 이노비즈도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고 또 맨날 나오는 그 생산성 본부 네, 생산은 전혀 안 하는 생산성 본부 그다음 표준협회 한국표준협회 그러니까 인증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실 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KSA라고 해서 표준협회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네, 무난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인증들이 민간 인증도 있는데 민간 인증도 정말 열심히 잘 이렇게 하니까 이게 우수비린 비즈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굉장히 저는 브랜드 인지도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또 기업들도 굉장히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네. 뭐 해당이 안 되거나 못 받을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뭐 이 인증 자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품에 관련돼서 이런 녹색 경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우수 그린비즈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아님이 네 BJ 진아님이 우수 그린비즈에 대해서 아주 그냥 샅샅이 했죠. 그래서 그때 자료를 다시 한번 네, 상세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인증에 관련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네,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 다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인증은 뭐만 생각해라? 한국표준협회 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었네. 여러분들 음악 계속 들으면서 하고 있었어요? 나 몰랐었네. 네. 다음 뉴스를 좀 볼게요. 뉴스 다음 뉴스 진아님은 절대로 안 오세요. 네, never 절대로 안 올 거니까 기대하지 마시고요. 오늘 뉴스를 볼게요. 자 60대보다 비관적인 2030 노력해도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노오력이나 하는데도 계층 상승이 불가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음악을 껐어요. 음악을 틀었나요? 네, 제가 어제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불가하다. 계층 상승이 참 우울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열심히 해봤자 사축을 해야 하나요? 사축밖에 더 되겠어요. 사축.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참 암울한 미래에 대한 내용이죠. 네, 서울 상위권 대학을 나온 박모 씨, 29세신데 배짱이처럼 산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희망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축을 안 하게 되죠. 네, 60대보다 더 암울한 2030 세대. 네. 아마 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어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또는 뭐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 알짜배기 이런데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은 별로 공감을 잘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이 60대보다 더 절망이다 하는 내용의 뭐 어떤 표 나와 있는데 이런 건 뭐 별로 그닥 볼 건 없고요.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거예요. 보니까 이 20대, 30대 뭐 거의 이제 과반수 사람들이 이제 상위층에 있는 뭐 60대 이상의 사람보다도 계층 이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언제부턴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어른들 또는 뭐 기업 하시는 이제 대표님들이 어떤 사람을 키워서 회사를 뭐 성장시키겠다라는 마인드가 거의 이제 없어요. 네, 사람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쓰고 뭐 정규직이든 알바든 또는 비정규직이든 뭐 그냥 내가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를 많이 생각하셔서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그 예전에는 어떤 공부를 잘하고 하면 그런 어떤 지적 뭐라 그럴까 지적 평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좀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문화가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크게 생각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또 너무 욕심이 많아요. 대표님들이, 사장님들이, 대표님들이, 사장님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본인 뭐 어떤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또 그런 대표님뿐만 아니라 그 정규직에 지금 있고 있는 이제 임원분들이나 뭐 고위층까지는 아닌데 뭐 과장, 부장님 뭐 기타 등등 이제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 하는 것 같고 제가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많이 져야 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돼야 되고 또 뭐야 월급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청년들은 아직 혼자 사니까 뭐 월급 많이 필요하겠어? 필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대부분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러면 총각들과 처녀들은 월급이 적으니까 결혼 준비할 것도 아니고 뭐 물론 넉넉하게 결혼을 준비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희망이 있으려면 여유자금이라는 게 좀 생활에서 좀 남겨져야 되는데 당연히 혼자 사니까 굳이 뭐 돈이 더 남을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 저는 그 생각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그러면은 총각 처녀들은 뭐 자기 부모님하고 뭐 조카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 뭐 어떤 뭐 교류를 한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뭐 돈이 필요 없나요? 그러면 차라리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금들을 좀 지원해 주던가. 참 그런 게 좀 어른들의 이기심이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그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2030 세대들이, 좀 어려운 이유는 이 어른들의 잘못된 관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정규직 분들이나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월급을 적게 받아야 된다는 마인드는 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노총각도 많잖아요. 노처녀도 많겠지만 노총각들 같은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치면 보통 여자들은 많이 가족과 같이 안 살지 않나 모르겠네. 아무튼 뭐 노총각 노처녀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뭐 어떤 뭐 책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뭐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뭐 부모님이 당연히 본인들이 나이가 먹은 만큼 부모님들의 어떤 경제적인 수입이 안 되면 그분들이 결국엔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수입이 없는데 그럼 그 자녀도 똑같이 결혼을 안 했으니까 수입이 적어도 된다는 이런 마인드는 도대체 누가 생각해낸 마인드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좀 웃겨요. 그러니까 있는 놈들이 그럼 차라리 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세금을 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양을 해주던가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이런 마인드는 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네, 좀 그냥 개인적으로 네. 아 그랬어요.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좀 광분해가지고 그래서 뭐 수입이라는 부분은 솔직히 어느 정도 일정 선 이상이 되면 누구나 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을 꾸려서 뭐 가장이라든지 그래서 더 많이 뭐 책임감을 느끼고 자살을 생각하고 뭐 또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노총각 노처녀들 결혼 안 했다고 덜 힘들고 그래요? 책임 안 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살해도 되고 그러나?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이 경제활동이라는 거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각각의 그런 마음속에가 아니라 어떤 각각 개개인에 대한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노총각이든 가장이든 간에 수입이 어느 정도 일정선 이상이 되면 그만큼 자신감도 갖고 활동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거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그 스위스에서 국가에서 이제 아예 이제 세금 관리를 하지 말고 차라리 이제 세금을 거두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월 300만 원의 그 소득을 지급을 하자. 그러면 좀 더 그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이제 세금이 더 많이 거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국민들이 과반수가 반대를 했죠. 근데 과반수 비율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는 거죠. 50 몇 퍼센트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스위스에서 지금 일부 지역에다가 테스트를 하고 있대요. 그 무슨 테스트냐? 월급을 보존해 주는 걸로 해서 한 국민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국민들에게 8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여유 자금을 가졌을 때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고 사람이 어떻게 창조적인 활동들을 하나라는 걸 이제 지금 테스트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스위스만 하는 게 아니고 미국도 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지금 뭐 많지는 않지만 몇 개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실험들을 좀 뭐 실험은 실험이죠. 이런 실험을 좀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좀 여유 자금이 물론 하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취업 준비생 해서 지금 어디죠? 그 이재명 시장이 있는 거기가 무슨 시야? 시흥시? 광명시? 아니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조금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왔잖아요. 우리가 똑똑하잖아요. 네. 지금 제가 또 며칠 전에 또 이스라엘 관련한 무슨 투자 유치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어떤 투자 관련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 이스라엘 관련해서 뭐 이 얘기하다가 왜 자꾸 삼천포로 새네. 아무튼 주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면 그리고 또 이것도 문제예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총각 노총각들이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꼭 자기 부모님을 부양한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저는 그것도 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이제 물론 그런 비율은 많이 없지만 아무튼 네.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럼 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뉴스를 볼게요. 자, 또 다 옛날 뉴스예요. 자, 옛날 사람들과 관련된 뉴스. 1965년에는 실력이 모든 성공의 조건이 되었다. 그래서 성공 조건 1순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이에요. 65년이면 75, 85, 95 05, 17호. 50여 년 전이네. 50년 전쯤에, 48년 전쯤, 네, 48년 전쯤, 실력이 최고다라고 하고 돈이 최고다 이랬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인맥이 최고다. 그리고, 앞으로 살림이 나아질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끼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 이런 폐쇄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는
도저히 그럴 일이 없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이제 국민 총소득이나 GDP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여기 그 보면은 옛날에 이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주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내 자식만큼은 열심히 공부해 실력만 갖추면 나보다 잘 살겠지. 뭐 아직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이게 유교 문화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잘하면 그 사람은 인품이 좋고 성품도 좋고 실력도 좋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면 굉장히 잘 될 것이다. 그렇죠. 옛날에 정말 무식하고 돈도 없고 지식 어떤 인품도 없고 하는 그런 시대에는 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제가 가끔씩 물어보지만 그 과외했을 때 수학 과외했을 때 이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녀가 수학 과외를 하는데 저한테 이제 하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너무 머리가 나빠서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근데 제가 수학과외 하면서 머리 나쁜 학생 만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똑똑해요. 정말 똑똑해. 하다못해 장애인도 똑똑해. 예, 물론 장애인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장애인 분들 중에서는 이런 좀 불편해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외국 장애인에 비하면 생각보다 멍청하지 않아요. 똑똑해요. 우리나라 장애인들도 똑똑해.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많이 무시하죠. 네. 근데 선생님이 머리가 더 나빠서 애들이 똑똑하다? 뭐 그러면 저랑 한번 내기해 보실래요? 제가 머리가 나쁜지 아닌지. 네. 제가 웬만한 시험에서 공부해서 법 공부 빼고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아마 괜찮을 정도로는 하거든요. 네. 제가 지금도 하여튼 넘어가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요.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똑똑한데 약간의 이기심과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좀 조화를 이루면서 협업하는 부분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기청 사업뿐만 아니라 산자부 사업이든 뭐 기타 등등 큰 어떤 기술개발 지원 사업들의 핵심 포인트가 컨소시엄이에요. 컨소시엄.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협업을 굉장히 어려워요. 협업하기가. 오죽하면 그 기업 투자하시는 관련된 사람들이나 또 제가 대표님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협업이 어렵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얘기 또 잊어버렸어. 농담 얘기하다가 잊어버렸어. 그 같이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를 되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는 그런 주도적으로 하고 그 얘기했어요. 오죽 우리나라 사람들이 각자는 똑똑한데 이런 협업하거나 조화를 이룬다거나 이렇게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까탈스럽다 그래야 되나? 예. 그런 상대방의 특성을 그냥 이해하고 맞춰서 서로 발맞춰서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거에 대한 특성만 강화를 하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딪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솔직히. 아니 하다못해 10년, 20년 동안 각자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뭔가 협업을 하려고 하는데 20년 동안 해왔던 그런 습관이나 습성들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하루 만에, 1년 만에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인정하고 서로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고 또 주장하고 지킬 건 지키고 하면서 이렇게 협력을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력에 대한 이런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들은 그런 협상이 이런 부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관들이나 이런 애들은 괜히 복잡한 거에 얽매이고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나라는 좀 수준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물론 뭐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들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런 외교 능력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외교관들이 이제 외국 그 어떤 이제 뭐 귀빈이 방문하고 그러면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게 아마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인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영어를 이제 회화를 할 줄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한 거죠. 귀빈. 미국 대통령 맞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귀빈이 방문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대통령이 영어를 할 줄 알면 직접적으로 미국 대통령하고 영어로 대화하면 굉장히 멋지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좀 수준이 떨어지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외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줄 거와 받을 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주고 받을 건지에 대한 이 생각을 해야 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할 시간.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영어 회화를 할 줄 알지만 통역을 옆에다 두고 서로 주고받아요. 무슨 말이냐? 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 클린턴 대통령입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이 영어 회화로 이 사람 클린턴 대통령이 얘기한 거를 들어요. 알죠? 그런데 통역사한테 통역을 시켜요. 왜? 이 외교적인 그런 거래를 하기 위한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통역사한테 듣는 거예요. 자기가 못 알아듣는 척은 안 하지만 그냥 통역은 그렇게 됐구나 하면서 그 시간을 벌고 외교적인 거래를 할 만큼에 대한 어떤 보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클린턴 대통령도 한국말을 할 줄 알고 알아들어도 절대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거가 포인트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안 되지 이제 탄핵 아직 아닌가? 박모 대통령도 영어 회화 할 줄 알고 일본어 할 줄 알고 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뭐 이런 이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라는 부분을 세우는 거를 참 못한다는 거죠. 영어를 배우자는 뜻이 아니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이라는 부분을 만들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면 자기가 다 해야지 정말 똑똑한 줄 알아. 자기가 다 해서 하면 참 그런 게 그래서 외교적인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 때 부딪히는 걸 어려워해요. 이게 부딪혀서 이 불협화음이 생겨서 서로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해야 이 서로의 이제 그 음악을 들어서 그 음악을 높이를 맞춰야 되거든요. 갑자기 생각난 거지만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케스트라를 잘 못해요. 왜? 우리나라 수준이 높을 수가 없어. 그 이유가 그것도 정명훈 아마 그 지휘자가 얘기한 거야. 이것도 그 정명훈 지휘자가 얘기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협업하거나 이렇게 같이 연주회를 하면 자기 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 연주자로 뽑히려 그러면 각자가 얼마나 굉장히 잘하겠어요.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자체가 수준이 뭐다? 자기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화를 이루려 그러면 영화에도 나오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캐치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맞춰서 내 수준을 어디까지 발휘해야 되는지가 그게 핵심 포인트인데 그것들을 이제 지휘자 분들이 이제 하시는 거죠. 그거를 잘 조화롭게 해주는 지휘자가 정말 명지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명훈 지휘자 이런 분들이 명지휘자라는 거죠.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교 같은 것도 부딪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나라에서 몇십 년 동안 100년 20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문화가 있고 우리도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서로 협력하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서 저 자식 좀 이상하구나. 그쪽 나라에서는 어떤 문화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외교관들은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냥 바보야. 수준이 좀 낮은 거예요. 상대방 나라의 역사를 알아서 이 나라의 역사적으로 어떤 거에 의미가 크게 두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큰 의미가 있는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보고 있는 자기 나라에서 보고 있는 그 나라의 역사들을 어떤 부분이 큰 의미가 있고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은 뭐가 있어요? 독립선언문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크게 두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외교를 할 때 서로 부딪히는 부분에 대한 걸 좀 파악해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면 저쪽도 한 발짝 물러서게 하고 또는 다가오게 하고 그런 외교적인 걸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핵심은 이 우리나라 이제 그 성공 조건 1순위가 인맥이라는 부분. 그래서 인맥이 또 되려고 하면
가진 사람들이 좀 나누어 줘야 돼요. 핵심은. 네. 그래서 나이가 이제 지금 이제 물론 저도 이제 드디어 저도 이제 40이 됐지만 50 넘으신 분들이 좀 이제 이게 지금 50년 차이잖아요. 50 넘으신 분들이 좀 가진 것들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내려주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그만큼에 대한 노력을 해서 세금으로 좀 다시 어떤 어른들에게 좀 보답을 하고 이렇게 서로 좀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참 어른들은 안 나눠주고 젊은 사람들은 보답을 못하고 이런 악순환으로 좀 가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이 뉴스를 같이 봤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뉴스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그래요. 그거 하려고요, 지금. 네. 큐핏 홍보. 자, 큐핏닷컴, CUEPIT. 네, 큐핏닷컴. 자, 큐핏닷컴의 제일 오른쪽에 보면 BJ샵이 있어요. BJ샵의 제일 아래쪽에 보면 BJ 빅머니샵이 있고요. BJ 빅머니샵에 새로운 상품 올라갔어요. 제가 2주 동안 설명을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세미나 동영상 해가지고 네, 2개 지금 합본 이런 것도 세미나 특집도 나왔네요. 이게 지난번에 있었던 건가? 그래서 11월 영상 파일이 있는데 동영상 파일 리스트 한번 보고 갈게요. 영상 파일이 뭐가 있냐면 한병재 전문위원님이 창업기업에 대한 재무 컨설팅 요게 있고 남선영 선임 전문위원님의 사업비 작성 요령과 대면평가 실전 사례 이건태 수석 전문위원님이 현장 시각에서 본 사업계획서 작성. 이거 약간 중복되네. 그 다음 이상윤 위원님이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어요. 기업분들에서 많이 관심 있어 하는 게 요거예요. 이상윤 전문위원님이 하신 특허 자본화 관련돼서. 그 다음에 박경호 전문위원님은 이 특허 자본화를 하기 위해서는 특허가 필요하겠죠? 특허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서 출원하고 중급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김성록 수석 전문위원님은 개발기술 사업화 전략이라 그래서 어떤 사업 과제를 할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이건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지만 뭐 자기네 기술이 어떠하니까 이런 걸 맞는 사업 과제를 제안해 주세요. 네. 그게 아니죠. 네. 사업 과제를 보시고 그에 맞는 기술을 만드셔야 돼요. 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영상 6개를 합본으로 해서 동영상 제공을 해드리고요.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판매가 33,000원. 그래서 아마 택배비가 무료인가? 택배비 포함인가 모르겠네. 아마 택배비 포함일 거예요. 그래서 33,000원. 아니면 뭐 3,000원 부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또 재미있게 볼만한 게 요거예요. 저 남선영 선임 전문위원님이 하신 사업비 작성 요령. 요즘 지금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 중에 제가 중기청에 전화해봤어요. 다음 주 중에 사업비 그렇죠. 사업비 작성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랑 사업비 작성. 이건태 수석 전문위원님에 대한 내용도 요 2개도 요즘 많이 이제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 자, 요거 말고 자, 그 다음 새로 추가된 상품이 있어요. 새로 추가된 상품이 이거 제가 사용하던 하드디스크예요. 제가 사용하던 하드디스크인데 예전에는 제가 영화를 많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용량 하드디스크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 2개 상품 내서 이게 아마 50% DC로 해가지고 가격을 올린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웃기죠? 이거 좀 웃기지 않아요? 가격이? 1TB가 37,900원인데 500기가가 57,900원이요. 왜 얘가 더 비싸지? 1TB가 용량이 더 큰데 가격이 더 싸고 500기가가 용량이 작은데 더 가격이 비싸요. 이거는 저한테 쪽지란다. 이거는 저한테 이메일이나 뭐 전화로 전화는 좀 그렇고 이 문자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거 조금 DC를 해드릴게요. 이거 어차피 제 가격이니까 너무 비싼 것 같아 요즘. 너무 비싸. 무슨 1TB가 37,900원씩이나 해. 그리고 500기가는 무슨 57,900원이야.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 판매 가격은 뭐 제가 책정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요 가격에 구매하셔도 손해 보실 정도는 뭐 아니라고 봐요. 근데 뭐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제가 판매하고 있지만 좀 비싸요. 이거 가격 조정 좀 해서 더 가격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큐핏닷컴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BJ샵 보이세요? BJ샵 색깔 바뀌죠? 이렇게
노란색 하면 안 보이시겠다. 네, 그리고요. 제가 이제 중고 하드디스크 사용하던 거 이렇게 두 개 있고요. 뭐 이거 말고도 또 집에 있는 네, 중고 상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지금 협찬 상품도 아마 다음 달에 나올 거예요. 다음 달에 이제 협찬 저희 이제 제가 방문한 기업 대표님들이 협찬 상품에서 아마 한두 개 정도는 또 이렇게 새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매달 한 개 정도씩은 신상품이 올라갈 수 있도록 네,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구매를 좀 해보세요. 이거 어차피 개수도 한 개밖에 없어요. 네, 이거 개수 한 개밖에 없어요. 외장 하드디스크입니다. 외장 하드디스크. 네, 뭐 외장 하드디스크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중에서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사업비 작성하는 거하고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 지금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같이 동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은, 네, 이거예요. 오늘의 마지막은 이제 개편된 내용을 좀 한번 알려드리려고요.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정실미 카페에 보시면, 저희 그 협회에서 하고 있는 기업 R&D 지도사 이 배너 광고가 있죠. 그래서 배너 홍보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시험이, 언제 했어요? 시험이 짝수달이었어요. 2016년까지는 시험이 짝수달이었는데, 2017년엔 개편이 돼가지고, 홀수달에 시험을 보는데, 아마 이게 시험 기간이 좀 미뤄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설날 뭐 그런 부분 날짜 조정하고 교육 날짜가 조정이 되면서 이게 좀 미뤄진 것 같아요.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네, 미뤄지면서 다음과 같이 시험이 다음엔 홀수달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월에 교육 신청하신 분들은 적절한 타이밍이죠. 굉장히 왜 1월에 교육을 받으시고 2월에 OJT 교육 받으시고 바로 끝나자마자 시험 3월 초에 딱 시험 보면 두 달 반도 아니고 딱 거의 두 달이겠죠. 왜냐면 2월은 좀 짧으니까. 그래서 거의 두 달 만에 자격증 검정 시험까지 통과하시면 활동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게 한 달 짝수달이었기 때문에 1월에 교육받으신 분들은 좀 불리했죠. 왜냐면 1월에 교육받으신 분들은 2월 OJT 하시고 3월 건너뛰고 4월에 시험을 봐야 되니까 좀 시간적으로 좀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험을 보시려는 데 있어서 좀 집중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1월 교육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많아요. 그냥 많아. 예. 매일 전화를 매일매일 문의하시는 분들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소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보면 요 내용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요거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R&D 지원 사업의 개론해서 이제 산업기술혁신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관련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여기도 나오죠. 사업계획서. 그래서 사업계획서니까 아까 큐피닷컴에서 얘기한 그 동영상 보시면 요 관련 내용을 기초적으로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R&D 지원과제 관리 지침 그리고 R&D 지원사업 평가 강론 해서 평가 지침 부분이 있고 이것도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라기보다는 다음 2단계죠. 2단계가 이렇게 총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공통 운영 요령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제 요청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거죠. 각종 보증기관, 각종 정부기금, 그다음 벤처기업 육성 관련돼서 이제 하시는 부분하고 요거네 또 강론. 요 강론들을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강론들을 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 요령 요게 바로 이제 연구소 관련 내용하고 또 기타 등등 있겠죠. 네, 그래서 시험은 20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과목당 6과목 20문항 그리고 주관식 비중이 한 10% 단답형과 그 다음에 단답형 말고 그거 길게 쓰는 걸 뭐라고 했죠? 장문형? 검정료는 55,000원 당연히 5,000원은 부가세로 되겠죠. 그래서 55,000원이시고 한 과목당이 아니라 한 교시당 60분 시험이고 2교시는 100분 총 2교시 해서 100분 시험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실기시험은 2차 시험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대면 면담평가 방식으로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없습니다. 1차 시험 통과하면 2차 시험 바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특징적인 게 여기에 있어요. 자, 정혜연은 자격증 발급비 50% 감면이니까 여러분들 정혜연, 여기서 말하는 이 정혜연은 정실 및 카페 정혜연이 아니에요. 자, 한국기술개발협회의 정혜연이에요. 한국기술개발협회 정혜연이에요. 그래서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하는 활동에 이제 홍보를 여기서 지금 하는 거죠. 정실미에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되고 50점이 과락이에요. 네, 이게 아마 등록 자격증에서 이제 공인 자격증으로 넘어가면 점수가 이제 내려갈 수도 있죠. 네, 평균 점수 60점, 개별 과목 40점 이하 과락 뭐 이렇게 바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응시에 쓰는 1년에 3회예요. 그러니까 1년에 6번 응시가 기본적으로 되겠죠. 홀수달에 이제 지금 개편됐으니까. 그리고 1차 시험 합격 기간은 6개월인데 우리가 퐁당퐁당이니까 딱 그래서 3회가 제한되는 이유가 3번 시험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6개월 동안. 근데 이게 짝 달수 잘못 맞추면 어떻게 해요? 기회가 2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필기시험에 합격하시면 실기시험 응시를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해서 다음과 같이 1교시와 2교시의 시험 시간이 각각 50분씩 이렇게 주어져서 총 100분의 시간이 되고요.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시면 한 50% 이상은 다 대부분 알고 넘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시험을 바로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으신데 생각보다 그냥 바로 시험 보시려면 어려워요. 이게 뭐 운전면허 시험처럼 이렇게 뭐 그냥 기타 외적으로 해서 시험만 그냥 교재만 덜컥 보고 시험을 하면 합격이 다 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교육부터 먼저 받으시는 게 좋아요. 교육은 기본적으로 월수금 6시부터 8시 이렇게 월수금 4주간이니까 64, 24 네, 64, 24 64, 24가 아니라 3, 4, 12 3, 4, 12네 3, 4, 10인데 2시간이라서 이게 6시간으로 생각하면 64, 24시간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교육비 지원 부분도 있으니까 저렴해요. 생각보다 180만원 저도 이거 처음에 교육 이거 찾고 신청할 때는 교육비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웃겨요. 여기도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 개인 부담금이라고 했어요. 부담이라고 쓰지 말고 좀 이름을 좀 덜 부담스럽게 썼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옆에는 지원이니까 지원이라는 말은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인 부담금 하지 말고 그냥 개인 납부금이라고 하든지 또는 뭐 개인 뭐라고 해야 될까? 부담금이라고 하지 말고 좀 다른 말로 하면 좀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죠? 네. 180만원이 뭐가 저렴해요. 그랬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육받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갖고 외부에서 활동하실 때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억 가까이 돼요. 근데 체감을 못 하시죠. 교육을 안 받으셔가지고. 그런데 단적으로만 봐도 여러분 이거 해서 나가셔가지고 그냥 단적으로만 해서 뭐 여기 관련된 이런 뭐 예를 들면 보증기관이라든지 정부기금, 벤처기업, 그 다음에 연구소 뭐 이런 것들 관련된 내용의 일을 외부에서 얼마를 받고 일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이 180만원이 그닥 그렇게 비싸거나 저렴하지 않은 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세요. 어제 교육 처음 이제 개강돼 가지고 1월 교육 개강해 가지고 컨설팅 활동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거 교육비 180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네. 저렴하지 않은 가격이에요. 네. 이거를 겪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도 처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교육 신청할 때 제가 통장에 약 한 300만원 정도가 있었어요. 300 한 몇십만원 정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다가 이 교육을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자격검정 시험까지 해서 패스를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그닥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한 6개월 가까이 컨설팅 활동할 때 그 이상이요. 그 이상이에요. 왜냐면 다른데 찾아보세요. 다른데 찾아보시면 거의 가격이 대부분 다 500만원을 호가예요. 500만원. 500만원 호가하고 교육 시간도 뭐 한 일주일 풀타임 뭐 이런 거 교육하거나 아니면 주말 풀타임 교육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 교육을 받고 온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쪽 교육을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수준이, 그쪽하고는, 비할 바가 안 돼요. 우리가 훨씬 더, 알찬 교육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고, 활동하시는데 추가적으로 후속 조치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 받으시면 꼭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시더라도 활동하시는데 계속해서 지원을 해드려요.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이런 뭐 어떤 직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고 싶으시면 후속 조치 교육도 계속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요 신청서가 있으니까 요거 3월달 3월 3일까지예요. 3월 초까지네요. 이게 아마 교육 개편이 전부 다 월초로 바뀌었나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시험도 응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교육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3월 초에 바로 시험을 연계해서 보실 수 있고, 시험 합격률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 않아요. 교육 받으면 그 50% 이상에 대한 부분이 시험에 연관 관계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물론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하시면 좋고요. 여기 주요 진로 내용 마지막으로 볼게요. 기업 R&D 컨설턴트 수행 및 이와 관련된 컨설팅 창업. 그 다음에 교육 수료하시면 여기저기 이런 기업 만약에 지금 뭐 어떤 대표님 활동을 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회사 내부 어떤 직원이나 기간제 지역으로 해서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런 이제 교육을 수여하시면 좋고요. 또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여기 이제 등록번호하고 이 주무부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로 지금 돼 있어요. 원래는 작년에는 어디로 했어요? 서울특별시로 돼 있었는데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알차게 여러 개 많이 봤죠? 해서 여러분들 올해 한 해 목표 잡으시면서 저는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컨설팅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정화가 되면 서울시는 민간단체 자격증은 처음부터 산자부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산자부로 맞답니다. 그냥 산업통상자원부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부가적으로 자세히 설명해봐야 여러분들 복잡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목표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게 목표를 잡는다고 해서 꼭 100% 지켜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라디오에서 나왔듯이 목표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정해서 목표 성공률이 한 20%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20% 미만. 20% 미만인 왜 자꾸 하트냐면은 그게 이제 그 자격증은 처음부터잖아요. 음부 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 발음 그 용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트를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만약에 자격증이나 이런 걸 할 만한 것들은 투자, M&A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좀 목표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컨설팅이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은 M&A하고 그 다음엔 투자도 하고 하는 그런 투자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모르시죠?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그 엔젤 투자자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매칭 펀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가져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혹시 여러분 궁금한 것도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문자, 이메일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전화가 많이 와서 여러분들 전화를 잘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문자와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24시간 안에 응답은 못 드리지만 꼭 이틀, 3일 안에 응답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리뷰? 여러분들이 그 인증에 관련된 내용들이 궁금해 하시면 어디를 찾으라고요? 한국표준협회입니다.
협회, 한국표준협회, 예, 한국표준협회 KSA, 한국표준협회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연관 사이트를 예,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가진 자들이 이제 나누는 이런 어떤 그 기업가 정신을 좀 발휘해 주시고, 또 정규직 하는 사람들도 좀 자기들의 욕심을 좀 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있는 사람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이 있는 사람들, 자기들은 동생들과 오빠, 누나, 언니 뭐 없어요? 그 사람들은 혼자 살면 예, 뭐 알아서 살면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생각해서 그런 좀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큐피닷컴에 보시면 제가 중고 상품 올려놨고요. 또 사업계획서 이런 거 있으니까 하시고, 마지막으로 기업 R&D 지도사 자격검정 시험 네, 교육과 같이 하시면 좋다는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안녕. 네.